광주에 사는 70대 김남수 씨는 요즘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밤마다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하죠. 무엇보다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서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처음엔 그냥 노화 때문이라 생각했는데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전립선비대증 초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겪어보신 적 있나요? 혹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비슷한 이야기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경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전립선 질환은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겪는 아주 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방치된 전립선 질환은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립니다.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암까지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예방이 최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수술 없이, 약 없이 전립선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식사하실 때 특정 음식들만 반복해서 드시진 않나요? 사실 전립선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놀라울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전립선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정액의 일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밤 열매처럼 생겼고요. 방광 아래에 위치해 요도를 감싸고 있죠. 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거나 크기가 커지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밤에 자주 깨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방광 기능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럼 도대체 이 전립선에 좋지 않은 습관은 뭘까요? 첫 번째,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생활.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이 떨어져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조금씩 움직이셔야 해요. 두 번째, 고기 중심의 식단. 붉은 고기, 기름진 음식, 유제품은 전립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과한 포화지방은 전립선암과도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죠. 여기까지 듣고 혹시 찔리는 부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좋은 생활 습관과 전립선을 지키는 음식들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오래 앉아 있으면 전립선도 지쳐간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동현 어르신도 최근까지도 그걸 모르고 지냈다고 해요. 하루 종일 TV 앞 소파에 앉아 계셨고 운동은커녕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으셨다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잔뇨감도 느껴지면서 이상함을 느끼셨대요. 병원에 가보니 전립선비대증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실제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회음부가 눌리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전립선 건강에 큰 부담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이 30분 이상 걷기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에 가는 압박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염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잠깐 산책부터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식습관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선 적게 먹고 채소를 많이 먹는 식단이 기본이에요. 채식을 자주 하는 분들이 전립선비대증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채소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전립선 내에서 남성 호르몬을 완화해주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붉은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전립선암의 성장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여러분은 식사 때 채소 반찬 얼마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보다 간단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 좌욕입니다. 소변 보신 직후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에 5분 정도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담그면 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전립선 주변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된답니다. 쉽고 간단하죠? 그 외에도 골반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도 중요한데요. 바로 누워서 무릎을 세운 채 엉덩이를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 이거 매일 10번씩만 해보세요. 전립선뿐 아니라 배뇨 배변 활동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잠깐 정리해 볼까요? 전립선 건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래 앉아 있지 않기, 매일 30분 이상 걷기, 채식 위주 식단, 따뜻한 좌욕, 간단한 골반 운동, 이 5가지만 매일 신경 써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립선을 위해 꼭 먹어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암 예방 식품 4가지를 알려드릴 겸, 여러분 혹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그냥 토마토가 아니라 익혀서 만든 토마토 소스나 주스에 라이코펜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 소스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는 사람은 한 달에 1번 이하로 먹는 사람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20% 가까이 낮았다고 해요. 이건 꽤 놀라운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토마토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주스로 드시는지 익혀서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라이코펜 말고도 전립선 건강에 좋은 성분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하면 흔히 심장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 전립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생선에 들어있는 EPA와 DHA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섭취해줘야 합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송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대표적이죠. 이런 생선을 일주일에 2에서 3회만 드셔도 몸속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전립선염이나 암으로 이어지는 위험도 함께 낮아집니다. 생선을 자주 못 드시는 분이라면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한 호두, 아마씨유, 들기름, 올리브오일 등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 겸, 여러분은 오메가3 꾸준히 챙겨 드시는 편이신가요?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건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블랙베리 등은 모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 안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줘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립선은 산화 스트레스에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을 자주 보충해주는 게 중요하죠. 베리류는 아침 요거트에 넣거나 간식으로 한 줌 챙겨 드시면 아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립선 건강에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4 내지 5잔 정도 녹차를 마시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립선암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처럼 가볍게 마시기엔
녹차가 참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녹차 드시는 분 계신가요? 있다면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기까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립선 보호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립선을 지키는 생활 습관으로 찾아올게요.